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기기 세 번째 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직류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교류를 만들어 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직류 발전기잖아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전류를 어떻게 만든다? 직류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류자라는 놈을 통해서 교류해서 직류로 어떻게 해준다? 바꿔준다. 그게 바로 정류죠. 그래서 이 정류 과정도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정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교류를 우리가 만들어내더라도 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직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린 거를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중요해요.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는. 자, 지금 N에서 S로 이렇게 자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준 다음에 그래야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라 했어요. 유기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자속이라는 놈이 있을 거고,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도선에, 이 권선에 어떻게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자, 이쪽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점 나오는 전류가 흐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친구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 친구는 지금 N에서 S로 자속이 어떤 방향?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V, 속도는 어디예요? 속도는 또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V 크로스 BL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얘는 크기만 따지면은 V, BL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 세타라는 값은 이 V와 B 사이의 각도를 말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V와 B가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각도가 제로가 되고, 사인 제로는 제로가 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중성축이 되고, 자,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기자 반작용 때 배웠죠. 그래서 얘를 정기적 중성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가 정확하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요 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바로 여기에서 정류가 일어납니다. 자, 요 부분에서 정류가 일어납니다. 또는 요 부분에서 정류가 일어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류의 방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바뀔 때 여기에서 정류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럴 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프로 가지고 왔습니다. 딱 옆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시간에 따른 전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딱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가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죠. 맞죠? 밑에가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위에가 뭐다? 위에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밑에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정류라고 하는 친구는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이 바뀔 때 발생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정류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여기서 정류가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 시간은 지금 이게 X축이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 시작에서 끝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류 시간, 또는 정류 주기라고도 하는데, 자, 요 시간을 우리가 정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주기다 같은 말이죠. 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를 어떻게 내요? T라고 나타냅니다. T라고 나타내고 소문자 C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C라고 하는 친구는 커뮤테이터의 약자입니다. 뭐라고 해요? 커뮤테이터. 이건 뭐다? 정류자를 영어로 하면은 커뮤테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테이터 C의 약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정류가 일어나고 그때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요. 나 여기서부터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꿀 거야. 여기서 이제 다 끝이 난 거야. 우린 직류로 다 바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이 걸리는 시간을 뭐라 한다? 정류하는데 걸리는 시간 t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실제 이제 기구로 한번 본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한번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류 시간이라고 했죠. 제가 뭐 정류 주기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거죠. 정류 시간, 정류 주기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단 정류 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브러쉬가 이웃하고 있는 정류 좌편을 정류 좌편을 단락시키는 순간부터 단락이 끝날 때까지 단락시키는 순간부터 어디까지? 단락시키는 순간부터 단락이 끝이 날 때까지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락시키는 순간이 뭐겠어요? 이게 시작이겠죠. 그리고 단락이 끝나는 거.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단락이 끝날 때를 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단락시키는 순간이 언제다? 요때가 되는 거죠. 요때. 시작. 단락이 끝났다. 끝.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로 오시면은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얀색으로 그린 것은 정류자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린 건 브러쉬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게 일부를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뭐다? 이놈이 바로 정류자입니다. 정류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정류자는 정류자편, 정류자의 조각들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절연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자, 이렇게 절연물. 지금 제가 그린 건 다 절연물입니다. 얘를 그린 거예요, 얘. 절연물. 절연물은 뭐예요? 전기가 안 통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브러쉬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브러쉬를.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정류자편은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확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직선으로 표기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브러쉬는 안 움직입니다. 브러쉬는 안 움직여요. 뭐만 움직여요? 요 동그란 정류자만 움직여요. 왜? 정류자는 전기자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류발전기는 뭐예요? 계자는 고정되어 있어요. 전기자가 돌아요. 전기자랑 연결되어 있는 정류자도 같이 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잠깐 지우개 좀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정류자가 1번, 2번, 3번이 있고 여기에 브러쉬가 위치해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 정류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얘가 다 움직였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에 위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이 그냥 이렇게 이게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분명히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정류좌편을 주어도 중요하죠. 뭐를? 정류좌편을 단락시킨다는 순간. 단락이 뭐예요? 쇼트라고 해서 우리가 선이 붙으면 그걸 쇼트라고 하는 거죠. 전기적으로. 야, 여기는 뭐예요?
절연이 되어 있어요.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번과 1번은 서로 이웃하고 있죠. 이웃하고 있는, 자, 2번에 있잖아요. 이웃하고 있는 1번 정류자판을 단락시킨다는 건 말 그대로 여기 전류 흐르는 부분이 아니라 만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뭐예요? 얘가 움직이면 만나죠. 만나는 순간이 바로 얘인 거예요.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 딱 어떻게 돼요? 다 만났죠. 다 만나고 난 뒤에 1번을 지나갔잖아요. 이웃하는 애를 지나갔잖아요. 단락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랑 만날 때 딱 만나자마자 얘는 이제 다 지나가고 얘랑 안 만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단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은 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류 시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브러쉬가 지금 브러쉬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분명히 이게 절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절연이. 자, 그리고 절연의 길이를 뭐라 한다? 델타는 잘 보이시겠나? 요 길이를 델타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정류 주기, 정류 시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들 배웠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하려면은 거리, 속력시, 거속시 아시죠? 거속시를 구할 때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를 일단 구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거리부터 갈게요. 그럼 브러쉬가 간 거리를 한번 구해 볼게요. 브러쉬 정지에 있었는데요? 맞아요. 정지에 있었지만 어쨌건 간에 얘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요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얘랑 단락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거꾸로 얘가 움직였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상대 속도의 개념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차로 막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버스가 뭐 120으로 달려요. 그럼 우리가 버스를 바라봤을 때 마치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뒤로 가는 것처럼 느끼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20만큼. 왜? 얘가 앞으로 가니까. 그게 상대 속도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친구가 이동한 거리, 이 친구가 이 1번과, 그러니까 1번과 단락이 되었던 거리는 얼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거리입니다. 자, 요 거리. 요 거리가 뭐다?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요 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요 거리는 우리가 분명히 얘 브러쉬의 거리가 뭐라 했어요? B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델타로 했죠. 그냥 B 마이너스 델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이동거리라고 할게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B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B 마이너스 델타만큼 가는 정류 시간 또는 뭐 정류 주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뭐 TC라고 나타냈다 했죠. TC라고 나타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정류 속도 뭐 또는 주변 속도, 정류하는데 걸리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 속시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B 마이너스 델타분의 TC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 저 그래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 다음은, 자, 우리가 다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정류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정류 곡선. 그래서 정류 곡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류 곡선이 뭐냐면, 여기 그렸어요. 이게 지금 정류되는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이게 정류 곡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정류 곡선 요거거든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이 친구를 한번 확대할 거예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아요. 시간의 전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친구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 직선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저걸 좀 크게 그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정류 곡선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류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류도 있고 나쁜 정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이 뭐다?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이 바로 직류정류라는 겁니다. 직류정류.
징유, 정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유, 정유라는 것은 지금 요게 징유, 정유예요. 이 친구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유다. 뭐라고요? 이상적인.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정유다. 자, 정유함에 있어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현전류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정현전류라는 놈이 있습니다. 야, 정유를 할 건데 우리가 정현파처럼 정유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현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사인파를 정현파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직선이 아니라 자, 요렇게 요러한 사인의 형태로 우리가 정유를 시켰다 해서 정현전류다. 이 친구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쏘쏘. 그래서 어떤 정유다? 양호하다. 양호한 정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이따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유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과정유입니다. 뭔가 벌써부터 이름에서 뭔가 과하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과정유. 자, 그 다음 뭐 연결해서 하자면은 그 다음이 뭐예요? 부적전유입니다. 부적전유. 그래서 과정유 그리고 부적정유. 자, 이름만 들어봐도 얘 둘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드리냐면요. 자, 일단 과정유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과정유. 자, 과정유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정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정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적정유는 반대겠죠? 자,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유가 잘 안 되면은요, 우리가 보극이라는 걸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앞서서 배웠지만. 그래서 보극을 얼만큼. 야, 정유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극을 넣으면 대책 맞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 넣어야 돼요.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극이라는 친구를 과하게 넣으면 과정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과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는 보극이 과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과정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적정유니까 보극을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극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정유 초기에 브러쉬 전단에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불꽃이 발생한다.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뭐라 했다? 얘는 반대겠죠? 얘랑 두 개 반대예요. 얘는 정유 말기에 브러쉬 후단에 브러쉬 후단에 뭐다? 불꽃이 발생한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또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계하기 전에 자기약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헤로이론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얘네들은 어쨌든 전부 다 권선법에서 배웠지만 L성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약 때 이러한 식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 VL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리액턴스 전압이죠. VL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L 곱하기 DT분의 DI다 라는 식이 있어요. DT분의 DI다 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부터 리액턴스 전압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리액턴스 전압.
L성분에서 발생하는 전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좋은 놈일까요? 안 좋은 놈일까요? 안 좋은 놈이에요. 왜? 우리가 전압이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정류를 하는데 불꽃이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류를 했는데 야, 정류 초기에 브러쉬 전단에서 불꽃이 발생한대. 왜? 전압이 높으니까. 얘는 정류 말기에 브러쉬 후단에 불꽃이 발생한대. 왜? 얘가 높으니까. 그럼 얘가 우리가 이 식을 해석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천천히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은 L 곱하기 DT분의 DI예요. 미분 뭐 아닙니다. 자, 미분식은 맞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DT분의 DI라고 하는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라고 볼 수 있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다. 자, 요 그래프로 다시 와볼게요. 여기로 와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면 전류죠.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가 뭐예요? 아까 그냥 DT분의 DI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DT분의 DI라는 것은 결국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T고 뭐 I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T분의 I가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하면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에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미분은 결국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DT분의 DI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게요. 자, 일단 과정류부터 보겠습니다. 과정류에 딱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자, 과정류가 빨간색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프 볼게요. 여기에서 접선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미분값이야, 이 그래프에.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값이. 기울기가 어때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기울기가 뭐예요? 이 산이 아니 뭐 얘가 가파르 얘가 더 가파르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올라가면은. 근데 쟤는 거의 수직이잖아요. 얘는 암벽 등반이에요. 등산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과정류 처음에 야, DT분의 DI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 DT분의 DI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V가 어떻게 돼요? 너무 커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리액턴스 전압이 크니까. 브러쉬 전단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지웠네. 자, 브러쉬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그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브러쉬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요게 뭐예요?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이제 여기로 가면 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 부분이 뭐예요? 전단이죠, 전단. 그러니까 전단에서 어떻게 돼요? 전단이 즉 시작의 위치가 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반대겠네. 반대라니까요. 볼게요. 자, 노란색이 부적정류죠. 부적정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 이 기울기의 크기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를 미분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사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여기서 높죠. 여기 처음에는 뭐예요? 거의 없다가. 그래서 말단에서 뭐가 돼요? 말단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단에서 얘가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브러쉬 후단이겠죠. 아까 처음이었고 끝에서. 아까 그림 또 그려줘요. 자, 처음엔 이렇게 있었다가 브러쉬가 전단이었잖아요. 여기 전단.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디야? 후단이잖아요. 후단.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호한 전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격하게 그래프가 되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느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류라고 하는 것은 보국이 과하고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하고 부적전류 요거랑 반대다 라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류곡선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뭐 이런 정현전류, 직류정류를 제외해요. 자, 그럼 과정류와 부적정류는 이러한 불꽃이 생기는 뭐예요? 문제점이에요. 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요? 문제점.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 언어 시간에도 그렇지만
글의 전개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류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정류를 할까라는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불꽃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다? 이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리액턴스 전압을 이거 나오나요? 피디님? 줄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얘를 줄여주면 되죠. 이게 해결책 1번이 되는 겁니다. 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시간을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 번째죠. 그럼 전류는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해결책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미 이거 1번, 2번, 3번으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쁘게 제가 또 칠판에서 필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아까 문제점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어떤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항상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이러한 얘를 뭐라 했어요? 얘를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했어요. 맞죠? 리액턴스 전압.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작게 해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겠구나. 왜? 리액턴스 전압이 낮으니까 불꽃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 자,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해준다? 작게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를 해볼까요? 이 t를 줄여볼까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해주면 돼요? 얘를 t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크게 해주면 되죠. 얘를 어떻게 해주나? 크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그래프를 그려놨죠. 아까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t분의 i라는 게 분명히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t라고 하는 친구. 자, 그러니까 정류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겠습니다. 정류 시간을 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tc다. 이렇게 나타낼게요. tc. 이게 정류 시간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L 곱하기 정류 되는 시간 tc분의 자, 전류 i가 돼야 되죠. 전류 i는 뭐예요? 여기가 iC고 여기가 마이너스 iC니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기울기는 뭐예요? 요거분의 요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iC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이 iC가 되는 겁니다. 이 i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를 키워주면 되는 거죠. tc를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저 tc를 키워줄 겁니다. 쟤는 뭐예요? 정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류 주기 또는 정류 시간을 길게 한다. 정류 주기를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길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얘는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책 보시면은 회전 속도 감소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회전 속도가 감소해도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정류자의 회전 속도겠죠. 정류 주기를 길게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길다는 것은 뭐예요?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회전 속도가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IC를 어떻게 해준다? IC를 줄여줄까요? IC를 어떻게 해준다? 줄여주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자, 우리가 접촉 저항이 큰 자, 뭐라고요? 접촉 저항이 큰 자, 접촉 저항이 큰 놈을 씁니다. 뭘 쓴다? 탄소 브러쉬를 씁니다. 탄소 브러쉬.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잘 안 흐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락 전류가 억제가 됩니다. 단락 전류가 억제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아,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갈게요. 한 가지만. 자, 네 번째. 자, 보극을 설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보극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극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요 리액턴스 전압이 있죠. 리액턴스 전압. 이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압이 생기도록 이렇게 보극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자, 요 친구.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친구. 이 리액턴스 전압 뭐 요렇게 표현할까요? 자, 예.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정류 전압을 유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류 전압.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네 번째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이 아니라 네 번째는 결국 1번이랑 같죠. 우리가 요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 방향의 전압이 걸리도록 유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리액턴스 전압을 떨어뜨리니까 양호한 정류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밑에 어떤 식으로 보극을 설치하는지도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우리가 뭐 발전기인 경우부터 볼게요. 발전기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 자속이 있을 겁니다. 메인 계좌죠. 자, 이렇게 메인 자극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N에서 S 이렇게 있을 겁니다. S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가 뭐예요? 얘네들은 메인 자속이 되는 겁니다. 메인 자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극을 설치할 거예요. 보극을 이렇게 보극을 설치할 거예요. 보극. 그런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오는 애 주자속과 같은 친구, 그 다음 오는 애 자속과 같은 친구. 그러니까 뭐예요? S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S극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 오는 애가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N이 되는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전동기입니다. 자, 전동기는 발전기랑 무조건 반대예요. 얘는 다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N극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S극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S극이 있어요. 자, 그럼 역시 우리가 보극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보극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회전 방향이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할게요. 시계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주 자속과 반대 자속을 때리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N극이 되는 거죠. N극. 얘는 그 다음 나오는 자속과 반대 S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설치를 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 정류 파트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까지가 우리가 이제 직류 발전기에 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뜯어서 본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대장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하나하나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종류라는 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은 당연히 직류 발전기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분류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고, 사실 여러 분류 방법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자 방식으로만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부터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잘 떠올리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회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직류 발전기를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 방식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류 발전기라는 친구는
직류 발전기라는 친구는 이 여자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크게 이 타여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랑 타여자와 자여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일단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성별의 여자가 절대 아니겠죠. 예, 타여자, 자여자의 이 여자는 바로 자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자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것 중에 자석이 된다는 것은 계자를 뜻하는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 계자에서 뭐예요?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나가는 겁니다. 맞죠? 사실 제가 N극, S극을 다 예시를 들었지만 그건 전부 다 영구 자석인 것처럼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발전기는 전자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예,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여자라는 것은 자석을 만들어서 자속을 공급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우리가 계자에서 자석을 남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속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이 자석이 되어서 나한테 자속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여자는 같은 뜻이 될 것이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때 자입니다. 얘는 뭐예요? 스스로 자석이 되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급자족을 하는 친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뭐라 한다? 타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 뭐다? 여자 되었다. 돈을 주는 것이 자속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것을 자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여자는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남이다라고 생각해서 얘는 딱 타여자밖에 없습니다. 왜?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 뭐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여자는 또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바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자여자라고 하는 친구는 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바로 직권, 분권, 복권입니다. 자, 뭐라고요? 직권, 그리고 분권, 복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각의 뜻이 뭐냐면은 이 직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직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할게요. 자,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 연결입니다. 포인트는 뭐다? 직렬이 되겠죠. 직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전기자와 계자 관계가 있어요. 왜? 전기자냐 계자냐 자기 자신이니까요. 얘는 전기자와 계자 간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그냥 계자랑 전기자랑 떨어져 있어요. 둘이 붙어 있으면은 뭐 직렬이 될 수도 있고 병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는 남의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분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기자와 계자가 당연히 어떻게 분이 뭐예요? 나눌 분자에서 대표적인 병렬을 분권이라고 하잖아요. 분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 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직권은 당연히 직이니까 직렬로. 복은 뭐예요? 우리가 뭐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치든 남녀 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권과 분권을 어떻게 했다?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복권은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직렬과 병렬로 섞였다. 직렬과 직하고 병 이렇게 할게요. 병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분류 끝입니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갈게요. 그 다음 장 위에 보시면은 뭐 여러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저 따라와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특성 곡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특성 곡선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에서는 이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전압 간의 특성 곡선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전류가 이렇게 변했는데 전압은 어떻게 변해? 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특성 곡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여자, 자여자 이런 것들을 배울 것이며 자여자, 뭐 직권, 분권, 복권, 타여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얘네들의 우리가 특성을 알기 위해서,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특성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특성 곡선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가르쳐 드리는 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여자 있죠? 타여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여자는 이 계자가 전기자와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왜? 돈을 어떻게 해줘요? 엄마가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계자를 그려볼게요. 계자. 자, 계자라는 친구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자라는 친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계자라는 친구를 그렸어요. 그래서 살짝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서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렸냐? 자,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계자라고 했어요. 얘네들을 표현한 게 뭐예요? 요 등가회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나오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감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뭘 구한 거냐면은, 뭐, 정확하게 조금 이쁘게 구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를 옮긴 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전류를 흘러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페어 오른 나사 법칙에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자 자속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를 또 조절하기 위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저항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저항. 얘를 뭐라 한다? RF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RF는 뭐예요? F는 뭐예요? 마그네트 필드잖아요. 필드는 뭐예요? 계자를 뜻하는 거예요. 마그네트 필드. 그러니까 마그넷이 뭐예요? 전기잖아요. 전기 필드, 전기가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첨자를 딴 겁니다. RF.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결국 여기에서 RF가 되는 거예요. 맞죠? R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자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그 다음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뭘 그린다? 전기자를 그려볼게요. 자, 전기자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브러쉬가 붙어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전기자를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자에도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예요. 저항이 있게 되고 자, 이러한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분명히 이 친구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공급을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부하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부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부하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타여자가 되는 것이며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를 그려줘 볼게요. 전기자를 좀 이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부하로 갈 겁니다. 좀 그림이 이상한데, 자, 이렇게 빠져서 뭐 이렇게, 자, 여기에 걸리는 게 뭐예요? 여기에 걸리는 게 바로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게 뭐예요? 전기자 전류가 되는 겁니다. 전기자에서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자를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하죠. 그래서 IA가 되네요. IA. 이렇게 흘러가지고 뭐가 돼요? 여기에 저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RA라고 합니다. 전기자에 있는 저항. RA. 그래서 전류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 부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하로 가는 걸 뭐라 한다? 부하전류 뭐 I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옮긴 거예요. 전기자에서 뭐예요?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IA가 발생을 할 것이며 여기 RA.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RA가 발생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IA가 될 것이며 부하에 가는 전류가 I가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여기 유기기전력이 생겨서 여기 뭐예요? 단자전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증가화 시켰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확실히 타여자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지우고, 지금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더 자세하게. 자,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바로 전류와 뭐예요? 전압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계자에 흐르는 계자전류. 그러니까 여기가 계자라 했잖아요. 맞죠? 계자에 흐르는 계자전류를 뭐라 한다? IF라고 합니다. IF. 마그네트 필드의 약자. 계자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자가 여기에서 흐르면은 여기가 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속이 발생할 겁니다. 자속이 발생하면은 여기 전기자의 자속이 이렇게 가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전기자를 어떻게 해줘요? 이 전기자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전기자에서 뭐가 나와요? 회전을 시키게 되면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E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맞죠? 자, 발생하면서 뭐가 흘러요? 바로 전기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런데 뭐 전기자 전류는 즉 부하로 가는 전류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흐를 겁니다. 부하 전류가 흐를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얘가 E하고 E에서 전압 강화가 어디서 발생? 저항에서 발생하죠. 얘가 저항 R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E 마이너스 RA I E 마이너스 RA I가 뭐가 돼요? 여기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뭐다? V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좀 예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류와 전압에 대한 관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IF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계자 전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죠? 계자 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E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 했어요? 유기기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E라고 하는 친구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류 또 하나. 얘는 뭐예요? I라고 하고 얘는 뭐라 한다? 부하전류라고 합니다. 부하전류.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V. V는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전류 2개, 전압 2개가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류와 전압 관계를 뽑아내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요? 자,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 하나 나오겠죠.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 하나 나오겠죠.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 하나 나오겠죠.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 하나 나오겠죠. 그럼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1번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자, 1번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나타낸 거냐면은 계자 전류와 유기기전력 사이에 어떻게 되냐?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되냐를 나타내는 뭐라고 했어요? 특성 곡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자 전류 IF와 계자 전류 IF와 뭐의 관계? 유기기전력 E. 이의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자 전류와 뭐예요? 단자 전압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부하 곡선이 되는 겁니다. 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었으니까 뭐예요? 부하 포화 곡선이 되는 겁니다. 부하 특성 곡선이 더 정확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부하 특성 곡선이죠. 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자 전류 IF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안 어려워요. 자, 부하 전류와 뭐예요? 유기기전력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부하 전력과 유기기전력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얘는 내부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내부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하 전류, 즉 I와 뭐의 관계? 유기기전력의 관계입니다. 유기기전력 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부하 전압과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뭐라 한다? 외부였으니까요.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특성 곡선이라고 하고 판서를 원래 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잘릴 것 같아서 바로 여기다가 할게요. 얘는 뭐라 했어요?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부하 전류 I와 단자 전압 V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외우는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일단 타여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일단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일단 외웁니다. 외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부끼리는 내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랑 부랑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무부내외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내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해주십니다. 무부내외를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 계자전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E, 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우리가 뭐라 했어요? 무부내외라고 했어요. 무부와 포화 곡선은 I와 뭐의 관계? 다시요. I와 E의 관계죠. 다시. IF와 E의 관계입니다. 맞죠? IF와 E의 관계가 뭐예요? 무부와 포화 곡선이죠. 맞죠? 자, 그 다음 뭐예요? 그쵸. 그 다음 뭐예요? 부죠. 부는 뭐예요? 부와 특성 곡선이죠. 얘는 뭐예요? IF와 V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전류와 전압 사이. 자,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얘 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내외라고 했으니까 내부 특성 곡선은 I와 E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외부 그 특성 곡선 I와 V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필기를 지금 빨간색을 했죠. 얘 두 개만 분명히 빨간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사실 부하와 내부 특성은 여러분들 여기서 뭐 보고는 볼 일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무부하 포화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강의는 오늘 일단 3강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강은 바로 여러분들 요 타여자 발전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까지 해가지고 쭉쭉쭉 타여자, 직권, 분권, 복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